안녕하세요. 솔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나 플랫폼 등에서의 회원가입 및 로그 시스템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사용자가 계정을 행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해싱이 돼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로그인을 시도를 할 때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의 해시값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값과 동일한지 비교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해시값이 동일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로그인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아니면은 이제 잘못된 값을 입력했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로그인을 계속 시도하는 경우에는 이제 위에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실패를 한다 해도 실패의 원인은 알려주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해시 함수라는 게 원래 용도는 이제 해시 테이블을 생성을 해서 이제 빠른 자료 검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그 해시 테이블에 맞춰서 이제 색인을 만든 뒤에 자료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보안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서 해시 함수를 쓰려는 경우에는 암호화된 해시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나 플랫폼 등에서의 사용자의 비밀번호 관리는 대부분 다 단방향 해시 함수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요. 단방향 해시 함수의 특징으로는 이제 해시 값을 안다고 해서 해싱된 결과 값을 안다고 해서 이제 원래 값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방향 해시 함수의 대표적인 예로는 SHA-256, SHA-512, 라이프 MD, MD5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방향 해시 함수에는 눈사태 효과라고 불리는 특징이 있는데요. 1비트만 바뀌어도 전체 해시 값이 바뀌는 것입니다. SHA-256을 예로 들었을 경우에 이제 아래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사용자 패스워드가 hello1일 경우랑 hello2일 경우에 이제 1비트만 바뀌었는데도 해시값 전체가 바뀌게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이러한 눈사태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암호를 블럭 단위로 자른 뒤에 위치를 재배열하거나 아니면 X박스를 통해서 값을 변화시키는 방식 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눈사태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보안성을 더 강화하기도 합니다. 단방향 해시 함수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인풋이 동일한 경우에는 아웃풋도 항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이용해서 여러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 사전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밀번호로 쓰일만한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문자열을 생성을 한 뒤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그닥 효율이 좋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무차별 대입 방법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 길이에 맞춰가지고 이제 알파벳이나 숫자, 특수 문자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무작위로 문자열을 만든 뒤에 그걸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고요. 아까 단어 사전 공격처럼 효율이 좋지는 않은데 무조건 언젠가는 성공한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따로 예방법은 없습니다. 룩업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밀번호 사전으로부터 해시 값들을 추출을 해놓고 이제 그 안에서 비밀번호를 검색을 하는 것입니다. 룩업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초당 100개 정도의 비밀번호를 검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수십억 개가 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역 룩업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동일한, 그러니까 해시 값이 동일한 사용자들끼리 그룹핑을 한 다음에 그리고 룩업 테이블을 적용시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실제로 꽤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레인보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비밀번호로 쓸 것 같은 단어들을 미리 선정을 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단어들에 대한 해시 값을 구해뒀습니다. 그 해시 값으로부터 이제 R 함수를 통해서 해시 값으로부터 특정 단어들을 추출을 해내고요. 이제 이 위에 2, 3번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그렇게 얻어지는 값들로 이루어진 테이블이 레인보우 테이블입니다. 그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해서도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솔트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추측석 대입 공격들을 막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비밀번호의 앞이나 뒤 혹은 뭐 앞뒤 전체에 랜덤 문자열을 붙인 뒤에 해싱하는 것으로 기존의 비밀번호 값을 아예 알 수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공격자는 그 솔트 값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룩업 테이블, 위협 룩업 테이블이나 레인보우 테이블 같은 그런 것들이 효과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사용자마다 솔트 값이 다르게 적용될 경우에 룩업 테이블을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고요. 생성된 솔트 값 같은 경우에 이제 별도의 공간에 저장이 되면서 인증할 때만 사용이 됩니다. 솔트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로는 솔트 값을 재사용하는 것과 너무 짧은 솔트 값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재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공격자는 솔트 값을 추측을 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짧은 솔트 값 같은 경우에도 추측이 쉽게 가능하게 돼서 이제 쉽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추측성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솔트 이외에도 키 스트레칭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해시를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서 시간을 늘림으로써 그 억지 기법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억지 기법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위에서 언급했었던 사전 대입 공격이나 무작위 대입 공격과 같은 그런 억지스러운 공격이 있는데요. 요즘의 장비로는 이제 1초에 50억 번 이상의 비교가 가능한데 키 스트레칭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그 1초에 5번 정도만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 비밀번호가 짧거나 예측하기 쉽더라도 이제 키 스트레칭을 이용해서 그 공격 난이도를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솔트와 키 스트레칭을 이용한 보안 강화에는 이제 사용된 대표적인 펑션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PBKDF2, B크립트,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PBKDF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볍고 구현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PBKDF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정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인증된 방식이고요. B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1999년에 발표됐고 그리고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해시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미래에는 이제 BKDF2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방정식이고요. S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PBKDF2보다 더 안전하다고 평가가 되면서 그리고 미래에는 이제 B크립트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는 Node.js에서 B크립트를 이용해서 해싱 결과를 구하는 예시인데요. 왼쪽에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hello라는 패스워드에 대해서 10번의 그 루프를 돌리면서 다이제스트를 계속 구하면서 출력을 하는 건데 이제 그 10번의 결과가 전부 다 다릅니다. 이게 솔트와 키 스트레칭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보안을 더 강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